안녕하세요, 친구들. 사진 탐험가 H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친구들은 핸드폰이나 사진첩 안에 어떤 사진이 가장 많나요? 우리 집 강아지 사진이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진, 아니면 친구들이나 풍경 사진이 많은 친구들도 있겠죠? 저의 사진첩 사진은 가족도 있고, 멋진 풍경도 있고,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도 있네요. 요즘 우리는 정말 사진을 많이 찍고 사진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학교에서 발표회나 행사를 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열심히 찍는 모습 본 적 있죠? 우리는 왜 중요한 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신기철 작가의 펜이라는 작업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사진을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작가는 팬들이 사진 찍는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스타의 팬들은 스타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타의 행동이나 스타와 소통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카메라를 먼저 꺼내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에 집중하기보다 사진 찍기에 더 집중합니다. 모두가 제각각 고용량,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직접 생산하지만 서로가 닮아 있습니다. 스타를 오래 기다리는 팬들에게는 순간 지나갈 현장보다는 오래 두고 볼 사진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작가는 스타와 팬이라는 구도를 통해 우리의 사진 찍는 행위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을 건넵니다. 우리에게 사진 찍는 행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너무 많은 사진을 찍느라 놓치는 것은 없는가? 너무 많은 사진 찍기가 공해가 되지는 않을까? 작가는 무조건 사진을 찍기보다는 사진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소통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사진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친구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스타를 만나면 사진을 찍겠죠? 나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따라다니지는 않겠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사진을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사진을 많이 찍나요? 그런데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그 순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꼭 찍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면 그 맛이 생각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편하기도 해요. 사진에서 맛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되살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배고플 때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괴롭기도 해요. 저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 때 사진을 찍어요. 암기해야 하는 문구가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보기도 하죠. 저희 아빠는 주차장에서 차를 둔 곳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기도 해요. 여행 가면 제일 사진을 많이 찍어요. 여행지의 멋진 풍경을 오래 두고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사진을 보면 그때 감정도 생각나고 맛도 생각나고 분위기도 생각나요. 우와!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사진을 찍고 사진은 또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요. 사진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열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담은 초상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엄청 서서 기다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찍고 싶어서 빠르게 여러 번 찍혀지는 사진총을 만들기도 했어요. 움직임을 찍다 보니 영화가 되기도 했고요. 또 세상의 일을 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은
신문에 실리는 보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물건을 잘 팔고 싶은 사람은 광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또 우리가 보았던 신기철 작가처럼 우리 문화와 생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한 사람들이 예술 사진을 만들기도 했죠. 어떤 사진이든 사람들의 마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어요. 우리가 찍는 사진들은 어떤 이야기와 생각을 담고 있을까요? 사진을 찍을 때 한 번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해보며 찍고 찍은 사진을 정리해보고 사람들과 나눠보면 좋겠네요. 사진은 우리의 좋은 표현 언어니까요. 자,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속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평소에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나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사진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사진을 얼마나 찍고 있는지 볼까요? 각자 핸드폰 속 앨범으로 들어가서 몇 장의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어떤 사진이 가장 많은지도 세어보세요. 나의 사진을 보았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5명의 친구에게 받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구는 나에게 어떤 사진을 보내줬는지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가 보내준 친구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보니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각각의 친구들에게 받은 5장의 사진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이 5장의 사진을 갖고 버추얼 스토리텔링이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며 지내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이야기를 하듯 이젠 사진 또한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일상의 언어가 되었어요. 이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5장의 사진을 펼쳐놓고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사진들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 생각한 뒤 사진의 순서를 배열해 보세요. 내가 정한 주제와 사진에 맞게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 땐 사진 속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사진 한 장과 다음 사진 한 장 사이에 비어있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순간의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완성되었다면 친구와 서로의 사진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이야기해 줄래요? 저요. 저는 4번, 3번, 2번, 1번, 5번을 선택했어요. 해가 쨍쨍하게 우리의 눈을 부시고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던 날 5명의 아이들이 정겹게 뛰어놀며 내일은 수족관에 가자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3번, 2번, 5번, 1번으로 했어요. 해가 뜨는 낮에는 꽃이 활짝 피고 별이 뜨는 밤에는 물고기들이 잠을 자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았어요. 저는 4번, 2번, 1번, 5번, 3번으로 결정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말끔한 날씨에 5명의 친구들과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수족관으로 놀러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꽃처럼 아름다운 날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멋진 이야기가 완성되었네요. 다른 사람의 일상사진이지만 나에게 완전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신기철 작가의 펜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 후 핸드폰 속 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진들을 보면서 분석해 봤는데요. 어떤 사진이 많았는지에 따라 평소 여러분의 관심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상사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